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 무조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뭐든 이해해 주는 것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쓸 만큼 쓰고 가는 것이 욕심인 것일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독하게 지켜야만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 주변만 보더라도 나이 들어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여 처절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과 정신이 약해지기 마련인데요. 그 약해진 순간을 비집고 들어와 계획된 노후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마음이 약해져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 이것만은 꼭 독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내 남은 인생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죽기 전 남은 자식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대다수 분들은 재산을 남겨주고 싶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재산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적에 자식으로부터 내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일 텐데요. 구독자 여러분께 한 가지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더욱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는 분의 부음을 듣고 장례식에 다녀왔다. 분명 5남매라고 했었는데 2명만 보이고 나머지 셋은 보이지 않았다. 큰아들과 셋째, 넷째 아들은 어디를 간 것일까? 유족이 많지 않아 장례식장은 마치 썰물 때의 바다처럼 너무 썰렁했다. 그분은 5남매를 두셨다. 아들 넷에 딸 하나. 그런데 2 자녀만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한 것이니 반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집안은 분명 남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다. 가까운 곳에 살면서 그분들을 살뜰하게 챙기던 이웃에게 살며시 물어보았다. 물론 재산 때문이지. 고인은 올해 90이셨는데 한때는 큰 회사를 운영하던 사장님이셨단다. 그런데 은퇴를 하신 다음 당신 앞으로 된 재산의 반을 떼어 큰아들에게 주었다. 고지식하고 봉건적인 그분의 사고방식은 큰 아들이 아닌 나머지 자식들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신 모양이다. 재산을 나눠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은 아버지를 원망했고 그때부터 큰아들과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셋째 아들이 창업한다며 손을 벌렸다. 큰아들에게 몰아주기로 재산을 떼어준 것에 양심을 품은 셋째 아들은 날마다 아버지를 찾아다니며 괴롭혔다. 아들을 견뎌낼 수 없었던 아버지는 살고 있던 집을 판 다음 전세집으로 옮기고 나머지를 그에게 주었다. 그때부터였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은 자녀들과 한 푼도 받지 못한 자녀들과 반목이 시작된 것이다. 이들의 갈등과 반목은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 왕래를 끊었고 아예 원수가 되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재산 분배 2년 만에 그렇게 큰 돈을 가져간 첫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없애고 잠적해버렸다. 86이 되신 이들 노부부는 얼마 전까지 폐지를 줍고 성당에서 지원하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셨다. 이제 어머니에게 남은 돈은 18평짜리 빌라 전세금 3천만 원 뿐이고 자식들은 어머니를 꽃동네나 요양시설로 옮기고 싶어한다. 그동안 가끔 집에 들러 부모를 굽어다 보던 딸도 어머니를 모실 생각은 없다. 그날 장례식에 찾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을 본인이 챙겨가겠다고 선언했다. 본인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부조금을 챙겨가기 위해 왔던 게 아닌가 싶다. 치매기까지 있는 어머니는 남편의 장례식장에 빨간 정장 마이를 입고 나타나서 영감이 왜 안 보이냐고 물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다. 재산을 미리 주고 나면 부모에게 소홀하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꼭 틀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 모시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며 재산 상속에 대한 말들이 분분한데요. 그런데 부모가 꼭 쥐고 있다가 세상을 떠나도 유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재산 때문에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5 형제가 뿔뿔이 흩어진 그 할아버지 가정을 보며 참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든 나이 들어 늙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물이 흐르듯 인생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지만 그 물길은 미리 준비하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린 사연을 듣고서는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직도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 자식 새끼 배지 달아주는 것이 칭송받는 사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성인이까지 뒷바라지 했으면 그 다음은 자녀가 스스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법입니다. 물론 요즘 아파트 집값이며 물가 상승률을 보면 젊은 청년들이 당당히 홀로 살아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내 노후까지 털어가며 자식을 챙겨주는 것이 오히려 자식을 힘들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자식을 성인까지 키우고 나중에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에 보면 꼭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 정도 밖에 안 하냐며 자녀를 키워온 날은 매번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는 천륜으로 맺어진 인연이면서 또한 인간의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이지만 각자의 개체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라고 해서 자식에게 강요하면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이 들어서 지독하게 지켜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구독자님이 전달해 주신 좋은 글귀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학으로 풀이해주는 구독자님에게 아침에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 속의 말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지켜야 하는 것들 말해줍니다. 제일 행복한 것은 죽는 날까지 걸을 수 있고 서서 있을 수 있고 다리 아프다고 애걸복걸 죽는 소리를 안 하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네. 다리 아프다고 지하철에서 젊은이에게 자리 양보를 해달라는 소리 마시게. 그 젊은이도 어디 아픈 곳이 있어 젊은 처지에 버티고 자리에 앉아 가겠나? 건강 잘 챙기시게.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지. 인생은 연습이 없는 거라고. 한번 지나간 세월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저지른 일 원상복구 안 되는 법. 세상 사는 삶 항상 주의 깊게 조심조심 살아가라는 뜻이라네. 우리 저승사자가 데리러 올 때 지은 죄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잡혀가는 모습 상상을 해보게나. 똑똑하다고 떠든 사람도 잘생기고 예쁜 사람에게는 뒤처지고 그 잘생기고 예쁜 사람도 팔자 좋은 사람만 못하고 팔자 좋은 사람도 노후에 자식 잘 둔 사람만 못하고 자식 잘 둔 사람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만도 훨씬 못하다니 세상 사는 거 건강이 최고가 아닐까? 구독자님이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내 건강입니다. 그래서 지독하게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 너무 포괄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구독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도 없습니다. 하루 3만 보를 걷는 것만으로도 평균 이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3만 보를 걷는 것은 힘들 테지요.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건강 개선을 인지하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이라고 오늘은 쉬어야지 하지 마시고 헬스장에 가셔서 러닝머신이라도 타고 오셔야 합니다. 러닝머신이 지겹다면 근력 운동이라도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끝장이고 비참한 인생 종말을 맞게 됩니다. 걷고 활동력을 잃은 것은 생명유지 능력의 마지막 가능성을 잃는 것이니 걷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무릎은 100개의 관절 중에서 가장 많은 체중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요. 평지를 걸을 때도 4배의 몸무게가 무릎에 가해지며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이 부담을 줄이고 잘 걷기 위해서는 많이 걷고 자주 걷고 즐겁게 걷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나 시간 나면 무조건 걸어보세요. 동의보감에서도 보약보다 식보요 식보보다 행보라 했다지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여든에 나이 누우면 약해지고 병들게 되고 걸으면 건강해지고 즐거워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병이란 내가 내 몸에 저지른 산물입니다. 일어나기 귀찮아서 잠이 깨어 죽은 듯이 누워있으면 근심 걱정 가슴 아픈 일만 생각난다. 하루의 운동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만 지켜보세요. 크게 목표를 잡을 필요도 없이 하루 팔굽혀펴기 10개도 좋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이 세상 마무리 짓는 것만큼 우아하고 존엄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마지막이 될 장소와 시간은 내가 정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꼭 지켜야 할 두 가지 재산, 건강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재산이고 건강해야 내가 가진 재산을 지켜낼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니니 주변에 공유하시고 계속해서 돌려보시며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의지를 잡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